10월 15일 새벽 5시 서울역 대합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쓰러져 있었어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옷, 더러운 얼굴, 냄새. 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오 회장과 강은혜가 있었습니다. 오태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한때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졌던 손이 이제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어요. 10월의 밤 기온은 영상 5도. 그가 입고 있던 파자마는 너무 얇았습니다. 맨발에는 실내화만 신고 있었어요. 저택에서 쫓겨날 때 신발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강은혜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잠옷 위에 가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한때 보톡스와 필러로 유지하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약이 필요했습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약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강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강은혜가 오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떡하냐고. 오 회장이 강은혜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내 말을 들었어야지. 뭐. 강은혜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내 잘못이라고? 그래, 당신 잘못이야.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팔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날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강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당신이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증오는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일어나세요. 여기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오 회장이 그를 쳐다봤어요. 우리 좀 있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영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오태진이요. 오성건설 회장.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영무원이 비웃었어요. 오성건설 회장이 왜 여기 계세요? 농담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오 회장과 강은혜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옆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오 회장이 몸을 떨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강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어지러웠어요. 약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금단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보, 밥 좀 먹어야겠어. 강은혜가 말했습니다. 돈이 어딨어? 오 회장이 쏘아붙였어요. 그래도 뭐라도. 강은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그녀가 오 회장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어요. 오 회장은 삼각김밥 코너로 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손님, 뭐 찾으세요?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오 회장이 돌아봤어요.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오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파자마 차림, 맨발의 실내화, 헝클어진 머리. 오 회장은 거치어 보였습니다. 나가세요.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여기 노숙자 출입 금지예요. 나 노숙자 아니오.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 사세요? 돈 있으면. 알바생이 비웃었어요. 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강은혜가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미친 사람들 아냐? 오 회장과 강은혜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모욕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후 2시 그들은 남산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신발도 없이 6시간을 걸었습니다. 오 회장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터진 물집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강은혜의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배는 더 고팠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오 회장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혹시 동전 하나라도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무심하게. 세상은 그들의 고통 따위 관심 없었습니다. 오 회장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을 권력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강은혜가 다시 불렀습니다. 뭐. 오 회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경찰서 가자. 뭐? 신고하자. 유주한테 사기당했다고.
오 회장이 강은혜를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어. 우리가 도장 찍은 서류. 그게 증거잖아. 강은혜가 말했습니다.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찍었잖아. 강요당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해? 강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해가 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어요. 오 회장과 강은혜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곳을 찾아야 했어요. 다시 서울역으로 갈까? 강은혜가 물었습니다. 거기로 못 있게 하잖아.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걷자.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그들은 남대문 시장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늘어서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오 회장이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은혜도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오 회장의 몸이 떨렸습니다. 강은혜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다음 주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이 그들을 감쌌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순찰 중이었습니다. 여기 뭐 하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오 회장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쓰러졌습니다. 어휴, 술 취했네. 경찰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니요, 술 안 먹었소.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 하세요? 여기서? 잘 데가 없어서. 오 회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쉼터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쉼터가 어딨소? 오 회장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오 회장과 강은혜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했어요.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모두 노숙자들이었어요. 오 회장과 강은혜도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되자 직원이 물었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없소.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돼요. 규정상. 제발 좀. 우리 잘 데가 없어요. 강은혜가 애원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어요. 특별히 한 번만이에요. 내일은 신분증 꼭 가져오세요. 오 회장과 강은혜는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방이었어요.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10명 정도가 누워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 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강은혜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우엑.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이불은 딱딱하고 차갑고 냄새났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68년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옆에서 강은혜도 울고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이게 결말인가? 두 사람은 처음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 규주는 2층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샤토마르고 1990년산. 한 병에 300만 원짜리였어요. 강은혜가 아끼던 와인이었습니다. 규주는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그녀의 것이었어요. 저택, 가구, 예술품, 그리고 수백억 원의 재산. 3년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유주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 유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20층, 전망 좋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맞은편에는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서울에서 알아주는 민사 전문가였어요. 규주 씨, 서류 검토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두 분이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었고 강요나 사기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확실한가요? 유주가 물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오 회장과 강은혜 씨의 약점도 충분해요. 유주가 내민 자료들을 검토했거든요. 오 회장의 탈세 기록, 매물 장부, 그리고 강은혜의 약물 남용 기록. 이것만 있으면 그들은 법정에서 이길 수 없어요. 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다음 단계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예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언론에 흘리세요. 오성건설 전 회장 오태진, 탈세와 뇌물로 재산 몰수. 그리고 부인 강은혜는 약물 중독자.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네. 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저하게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그는 전화를 들었어요. 유주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주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게임에서 이겼으니까요. 10월 17일 뉴스가 터졌습니다. 오성건설 전 회장 오태진 20년간 탈세 수백억 원 규모. 검찰 수사 착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믿을 게 못 돼. 감옥 보내야지. 재산 다 몰수해라. 여론은 들끓었어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태진 회장 부인 강은혜, 약물 중독 의혹, 정신과 치료 기록 다수.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돈 많아도 행복 못 찾네. 약쟁이 부부, 천벌받는 거다. 오 회장과 강은혜는 노숙자 쉼터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아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그들의 이름을 읽었어요. 화면에는 예전 사진이 떴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달랐어요. 늙고 병들고 초라했습니다. 오 회장이 TV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유주. 저 여자가.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강은혜는 울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떡해? 그녀가 흐뭇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TV에 나온 그 부부 아냐? 재벌이었다며. 어쩌다 여기까지 왔대. 오 회장과 강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10월 20일.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오태진 소환 조사. 통지서가 쉼터로 날아왔어요. 오 회장은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물론 걸어서요. 택시 탈 돈이 없었으니까요. 2시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검찰청 로비.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오 회장님,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매물은 얼마나 줬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비켜요. 비켜달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조사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태진 씨, 이 장부가 뭡니까? 오 회장이 장부를 봤어요. 자신이 20년 전에 쓴 뇌물 장부였습니다. 어디서 구했어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익명입니다. 오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유주였습니다. 그녀가 서재에서 훔쳐간 거였어요. 인정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오 회장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인정하면 감옥에 갑니다. 부인하면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근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변호사라도 선임하시죠. 검사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오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국선 변호사 신청하세요. 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녹초가 되었어요. 정신도 몽롱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못 잤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그는 다시 2시간을 걸어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어요. 강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끝났어. 오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이제 감옥 가.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강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나 감옥 싫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10월 25일. 유주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오 회장과 강은혜가 구속되었거든요. 탈세와 뇌물, 그리고 강은혜의 경우 약물 불법 구매까지 추가되었어요. 두 사람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유주는 면회 신청을 했어요. 오태진, 강은혜와의 면회. 접수가 되었습니다.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주황색 옷. 한때 맞춤 정장만 입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유주를 봤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년, 그가 소리쳤습니다. 유주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오 회장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밝고 상냥한 미소였어요. 뭐 하러 왔어?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인사드리러요. 유주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이 여자가 내가 나가면 너 죽여. 오 회장이 위협했어요. 유주는 웃었습니다. 나가실 수 있을까요? 탈세만 해도 10년이에요. 매물까지 합치면 15년.
회장님 나이가 68세니까 나오시면 83세시겠네요. 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주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20년 전. 오성건설 경리팀. 팀장이 한 분 계셨죠. 오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경리팀장. 누구? 이수진. 유주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수진. 그 이름을 들은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성건설 경리팀장이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누명. 실제로는 오 회장 자신이 빼돌린 돈이었지만 그는 이수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수진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오 회장이 조작한 증거들. 그녀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 하지만 감옥에 가기 전 그녀는 결국 그런 선택을 했어요. 시신은 3일 후에 발견되었어요. 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제 어머니예요.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네.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수진의 딸 이유주예요. 20년 전 저는 13살이었어요. 엄마가 죽던 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이 왔죠. 엄마가 한강에서 발견됐다고. 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맹세했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회장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엄마에게 누명을 씌웠고 엄마는 그 때문에 죽었어요. 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준비했어요. 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이력을 위조하고 당신 집에 들어갔죠. 3년 동안 참았어요. 모욕도, 무시도, 온갖 학대도. 다 참았어요.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공했어요.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엄마가 잃었던 것처럼.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나 그런 짓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있어요.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내역, 횡령 기록, 심지어 회장님이 직접 쓴 메모까지. 모든 게 서재에 있었죠. 회장님은 그걸 보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한테는 복수의 칼이 됐어요. 오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유주가 일어났습니다. 20년 늦었어요.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회장님도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썩으세요. 그게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예요. 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 회장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유주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후련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강은혜의 차례였습니다. 여자 수감동 면회실. 강은혜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더 비참했습니다. 머리는 다 빠졌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약을 못 먹어서 금단 증상이 심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유주를 보자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주씨, 제발 날 꺼내줘. 강은혜가 애원했습니다. 유주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긴, 여기 지옥이야.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약도 안 줘. 잠도 못 자. 미칠 것 같아.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제발, 제발 날 꺼내줘. 돈 줄게. 재산 다 줄게. 강은혜가 빌었습니다. 유주가 웃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제 거예요. 사모님이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건 사기야.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유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자발적으로 도장 찍으셨어요. 강요도 없었고 사기도 없었어요. 그냥 사모님이 제 말을 믿으신 거죠. 강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우리를 속였어. 속였다기보다는 유도했죠. 유주가 말했습니다. 사모님과 회장님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증오로 변하게 했죠. 나머지는 두 분이 알아서 하셨어요. 서로를 파괴하셨죠. 저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강은혜가 흐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유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3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사모님은 저를 뭐라고 불렀죠? 거기, 야, 이런 식으로. 저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부였죠. 강은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접시 깼을 때 사모님은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조각 하나하나 주우라고. 사과하라고. 유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사모님,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모님은 저를 물건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사모님을 물건처럼 이용했어요. 그리고 버렸죠. 강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유주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은 여기서 최소 5년은 계셔야 해요. 약물 불법 구매, 의사 처방 위조, 여러 가지 죄목이 있거든요. 5년 후에 나오시면 63세시겠네요. 그때쯤이면 아무도 사모님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강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안 돼. 하지만 유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유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쾌했습니다. 복수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11월 1일. 유주는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유주는 이 저택을 팔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습니다. 매물로 내놓으세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가격은 시세대로요. 빨리 파는 게 목적이에요. 일주일 후 저택이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IT 업계 신흥부자였어요. 30대 젊은 CEO. 그는 저택을 보자마자 계약했습니다. 유주는 짐을 쌌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에는 3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의 모든 과정이요. 유주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떠나기 전 유주는 저택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침실. 3년 동안 청소하고 닦았던 공간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 유주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 저택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탕. 인생의 한 장이 끝났습니다. 11월 15일. 유주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달콤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유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온 메일이었어요. 유주 씨, 모든 재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액 480억 원. 세금 제하고 순수익은 420억 원입니다. 계좌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유주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20억 원.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유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유주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복수했어요. 그녀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죽인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복수가 끝났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2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게 끝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12월 20일. 서울구치소. 오 회장과 강은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오 회장은 징역 12년, 강은혜는 징역 6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경북 김천교도소, 강은혜는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그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유주는 김천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면회였어요. 오 회장이 나왔습니다.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교도소 생활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유주를 보자 그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네. 유주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요. 마지막? 오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멀리요. 아주 멀리. 유주가 말했습니다. 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잘 살아라. 나 같은 늙은이 생각하지 말고. 유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네. 후회하세요? 유주가 물었습니다. 뭘? 엄마한테 했던 일요. 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후회해. 매일 후회해. 그때 내가 탐욕만 부리지 않았으면 이수진 씨도 안 죽었을 거고 너도 이렇게 복수하러 오지 않았겠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회장님. 알아.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유주는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회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도.
오 회장이 대답했어요. 규주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0년의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어요. 다음 날 유주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강은혜와의 마지막 면회였어요. 강은혜는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단 증상이 심해서 매일 악몽을 꾸었대요. 체중은 20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 빠졌습니다. 유주를 보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유주가 불렀습니다. 강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강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유주씨. 네,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강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 다 물건처럼 생각했지. 그게 잘못이었어. 강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잘 지내세요, 사모님. 유주가 일어났습니다. 유주씨. 강은혜가 불렀습니다. 행복해. 제발 행복해. 복수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나처럼 되지 마. 유주는 뒤돌아봤어요. 강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유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10월 31일. 유주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출국장이었어요. 그녀는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뉴질랜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곳. 유주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유주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이륙하고 착륙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주도 이제 움직여야 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년의 복수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탑승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유주는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티켓을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유주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그 어딘가에 엄마의 무덤이 있었어요. 유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살아볼게요. 복수가 아닌 저를 위해서. 그녀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유주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저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복수 완료. 오 회장 징역 12년. 강은혜 징역 6년. 재산 420억 원 확보.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인생이.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복수 때문에 20년을 허비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엄마가 원했던 삶을요. 행복하게. 유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였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유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유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복수의 미소가 아닌 해방의 미소. 이유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